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오늘은 좀 이따 우리 이 망고 델타주로 청주에 갑니다. 어, 내일 제가 나트랑 집사람하고 처제하고 나트랑 가기 때문에 우리 망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청주에 있는 큰아들한테 망고 먹기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막 올 들어서 너무 덥고 가뭄이 심해서 빨리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매일 덥고 비도 안 오고 해서 아, 오늘은 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공천 지원 공천 심사비 그것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줬죠. 저번 6.3 지방선거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감액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좋은데 제가 이 의정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회적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험을 좀 하고 그래서 적정 나이가 한 50 이상은 돼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치에서 청년들을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를 규정하는 것은 한 4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정치에 입문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정치라는 그 민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고 국민들의 행복 정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민원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집행부 공무원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을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포용하는 능력, 그리고 양보하는 능력, 이런 게 아무래도 그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게 또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입문하는 것은 제가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50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도 국어 시간에 배웠다시피 수필을 쓰려면 나이 50을 지나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좋은 수필을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회의 다양한 어떤 경험도 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해서 정책으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상 이렇게 각 정당에서
청년들한테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조금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정치에 입문하려면 들어오면 이제 보통은 선출직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천을 잘 받고 당선이 되더라도 4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안정된 생활이나 이런 게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그 실상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좀 뭐 제대로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닦은 이런 자원들은 보통은 안정된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뭐 좋은 인재랄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어, 한 그래도 나이 50 이상은 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4년 의정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지금 각 정당에서 이제 청년 정책이나 그 정책 개발을 위해서 힘쓰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진출을 해야 된다는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한테도 정치 입문을 턱을 낮추기 위해서 혜택을 각 정당에서 주긴 합니다. 청년하고 여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뭐 청년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그리고 저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등한 공정한 그 잣대 위에서 경쟁을 해서 그렇게 정치에 그 들어오는 게 낫지. 이 뭐 그 여성이라고 공천을 줘야 되고 뭐 청년이라고 공천을 줘야 되고 이러한 논리에는 제가 그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공정하게 누구나 관계없이 노년이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도 필요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정당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세대별, 계층별, 남성, 여성별의 대표성을 지닌 그런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을 선출직 공직자로 나오는 게 또 한편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지나치게 잣대를 두고 해버리면 역차별의 어떤 역차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그 복리 정진이나 이런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어떤 중요한 그 이슈가 생겨갖고 의정 활동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명이 예를 들어 극하게 반대를 해버리면 그 상임위에서도 한두 명이 극하게 반대를 해버리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그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런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지만 실질 회의나 회의석상이나 실질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그런 한두 명이 반대를 하면 굉장히 이게 사실 좋은 안건이라도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어떤 이런 지혜로운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공정한 공천 시스템 그리고 청년 여성의 혜택을 주지 않는 주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고 잘 계십시오.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Clean up the trash.